사실 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적 방법들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한계가 너무 많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엄청나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기능을 실제로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움직임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동안은 저희가 굉장히 동적인 움직임을 했죠. 그래서 근막도 이완시키고 근육도 활성화시키고, 또 심지어 제가 새벽에 달리기도 해보고 여러 운동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할 건데, 특별히 오늘은 운동이라는 관점보다는 움직임의 관점, 특히 움직임의 목표가 뇌를 좋아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신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또 자율신경을 좋아지게 만드는 오늘 특별한 움직임을 소개하려고 해요. 소마틱스라는 주제인데, 특별히 오늘 김지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매틱에 기반한 움직임, 다양한 움직임과 움직임 명상, 그리고 해부학이나 이론 강의 같은 거를 주로 나누고 있는 오스모브 대표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주환 교수님 통해서 제가 소개 들었고, 또 이렇게 알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 소매틱이라는 운동을 어떻게 하게 됐지 하는 그 삶의 여정이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6년 한 4개월 회사 생활을 했고,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저는 약간 웰니스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벌써 한 2010년, 11년 이때인데,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이런 것들을 그때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배우고. 근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보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일의 보람이. 근데 저한테는 이 일의 의미가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내어주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였는데, 회사 생활을 통해서도 물론 간접적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내어주고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웰니스 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2013년, 14년에 필라테스, 그때는 아직 많이 알려지기 전인데 필라테스를 알게 돼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그때 당시에 취득을 하고 2015년부터 한 2021년 정도까지 필라테스 강사를 했습니다. 회사랑 병행을 한 시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을, 회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몸은 기본적인 그 디폴트가 아픈 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항상 거의 모두가 깔려있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가 자신의 몸에 대한 포커스인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만 피드백을 드려요. 예를 들어 오늘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시네요.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좋아요.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왜 맨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저 뭐가 삐뚤어졌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대한 기본적인 이 디폴트 값이 부정적인 걸로 치우쳐져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인지하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평생 살아가야 될 온전하고 유일한 나의 집이 나의 몸인데, 그 몸을, 그러니까 나의 온전한 나만의 집을 안식처, 편안한 곳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잘 몰라요.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체성이 없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내 몸에 작은 문제라도 생겼을 때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고,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몸에 대한 주체성과 내 몸에, 내 안식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난 것이 소매틱스고 심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소매틱스가 아마 소마라고 하는 네. 그런 그리스어죠.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나오는데, 소마 하면은 사실 바디랑 영어의 같은 개념인데, 소마라고 표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마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그리스어이고요. 소마의 의미는 좀 쉽게 정의를 하자면 1인칭 관점에서 경험하는, 내가 스스로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살아있는 나의 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몸. 그렇죠. 내가 느끼는, 내가 네. 감각하는, 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자세만 해도
선생님 저는 어깨가 삐뚤어졌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먼저 가서 오른쪽 어깨가 더 높으니까 오른쪽 어깨를 내리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아마 있을 거고.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제3자 관점에서 보는 바디인 거고, 사실 1인칭 관점에서 경험하는 나의 몸이라 함은 내가 먼저 내 몸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내 감각과 연결을 해서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느끼기에는 내 어깨가 양쪽에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혹은 같은지, 어깨에서 귀 사이의 간격, 목의 길이는 오른쪽과 왼쪽이 차이가 나는지, 어느 쪽이 더 길고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나의 감각에 기반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거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게 소매틱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마틱스에서는 이런 주관적이고 어떤 1인칭적인 어떤 감각에 기반한 경험하는 몸을 기반으로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주관적인 몸이죠.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주관적인 몸과 실제 하는 객관적인 몸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둘을 통합해야 돼요. 사실은 소마라는 의미만 보면 이 주관적인 몸만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객관적인 몸과 주관적인 몸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 차이를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출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기인한 나의 감정, 어떤 경험, 이런 것들까지 좀 총체적으로 보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환자들도 저한테 소마틱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테크닉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보고 대표님과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서 관심 있던 부분인데, 아직도 많은 대중들이 요가나 필라테스들은 이제 너무 다들 아는데 소마틱스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이게 좀 오래된 학문인가요? 이거를 제가 다른 학문들이랑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소마틱스라는 학문 자체만 놓고 보면 1800년대 후반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사실 타고 올라가면 또 몸과 마음의 이런 연결성에 대해서 왠지 그리스 때부터 더 있었을 있었을 것 거예요.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소매틱스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 비슷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묶는 작업을 한 사람은 토마스 한나라는 사람이고요. 1900년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매틱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접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테크닉과 들어봤어요. 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일 유명해지기도 했고, 펠든크라이스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아마 지금은 제일 유명한 메소드들이 아닐까 하는데, 이들은 사실 소매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죠. 소매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하지만 작업하는 방식, 그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면 철저하게 개인의 신경 시스템에 기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감각과 신경 시스템에 기반을 해서 그로부터 신경 가소성의 베이스를 두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일자가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소마틱스다라는 묶음은 나중에 토마스 한나가 소매틱스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 정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지금 있는데, 또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바디마인드 센터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했던 프랭클린 메소드라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것들이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은 다 달라요. 저는 요거를 좀 구분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구분을 어떻게 두냐면, 이런 신경근 재학습적인 요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의 움직임 패턴을 일단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더 좋은 움직임, 내가 더 편안한 움직임을 재학습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하는 소매틱스 영역이 있다면, 또 한쪽 면에는 표현적인 영역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세나 움직임의 재학습의 영역인 거고,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었던 기능들을 되찾아주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 표현적인 영역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접속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표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아주 본성적으로 우리는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내가 사용하는 말, 이런 언어, 글 외에도 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자유로움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되게 예술적인 영역으로 가서 춤을 잘 춰야 되고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춤을 좀 더 넓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예술의 영역에서의 춤,
진짜 무언가를 메시지를 두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니면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술의 영역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것도 둘 다 아닌 나의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 영역도 저는 춤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움직임을 그냥 탐험하면서 흐르듯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게 남이 봤을 때 아름답건 아름답지 않건 상관이 없거든요. 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남들 앞에서 부르는 건 좀 부끄러울 수 있어도 흥얼흥얼은 다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춤도 남들 앞에서 추는 건 좀 부끄러울 수 있어도 집에서 좀 기분에 따라서 춤도 좀 춰보고 몸도 움직여보고 이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쪽으로도 좀 많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같이 워크숍에서 했던 그 움직임 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비처럼 다닌 것 같기도 했지만 굉장히 편안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자유로웠던 경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표님이 좀 더 강조하는 최근에 용어들이 심상이 있잖아요. 심상 말 그대로 마음과 이미지 어떤 형상인데 심상 특히 이제 몸의 심상이니까 해부학적 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심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그리고 상 그림이죠. 그림. 일단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이다. 혹은 마음에 떠오르는 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미저리라는 거, 멘탈 이미저리라고 보통 영어로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정의를 굳이 하자면 그냥 실제적인 물리적인 자극 아니면 환경의 변화 없이 인지작용으로 생산해내는 우리가 직접 스스로 생산해내는 감각적 경험인 거예요. 지금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지금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요. 초록색 숲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숲이 이렇게 나무가 막 우거져 있고 비가 왔는지 바닥은 이슬이 껴서 촉촉하고 그래서 초록색 나뭇잎들이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나뭇잎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더니 초록색 나뭇잎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반짝반짝 비쳤다가 가려졌다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울창한 숲 안에서 내가 걸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폭신폭신한 흙을 밟으면서 걸어갑니다. 잠깐 눈을 한번 떠보실까요? 지금 다른 데 잠깐 갔다 온 느낌이 네, 드시죠? 저 앞에 선정숲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초록색 숲을 네. 보셨겠죠? 갔죠. 그리고 네. 반짝이는 빛을 보셨을 네. 거고 어쩌면 그 숲의 향기도 약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었을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린 지금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여기 이대로 앉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감각적인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초록색을 받고 빛을 받고 촉촉한 흙의 느낌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물론 실제로 하는 것만큼 생생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감각적 경험을 생산해낸 거거든요. 이런 거를 멘탈 이미저리, 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상이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시각적인 심상 보통 많이들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심상에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청각적인 거, 후각, 미각, 촉각, 운동 감각적인 거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감정적인 영역까지도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감각들을 내 인지적 작용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을 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툴들이 있는데 은유적 심상을 쓴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색채나 감각적인 거를 좀 더 더해주는 거예요. 뭐 팔을 들어 올릴 때 내 팔이 깃털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 올려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 손가락 끝에 풍선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 올려 본다든지 아니면 좀 반대로 간다면 뭐 내 팔이 쇠파이프다, 쇠덩어리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섬세하게 감각을 느끼면서 해보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나 이런 요소들의 은유적인 심상을 녹여내는 거고 해부학적 심상은 조금 더 공부랄까요?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구조물들이 좀 직관적으로는 뼈,
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뼈가 어떻게 만나 있고 이거를 일단 생생하게 몸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아마 원장님은 의대를 나오셨으니까 해부학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엄청 외웠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네. 해부학 공부를 다 하지만 그거를 내 몸 안으로 가지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속에 있는 뼈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져봐요. 제 수업에서는 이걸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몸속에서 선명하게 그려봐요. 예를 들어 오늘 골반을 배웠다면 골반 뼈에 이런 랜드마크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따라다녀 보고 그거를 이제 다 따라다녀 봤으면 눈을 감고 몸속에서 내가 방금 배운 골반의 형태를 내 이 몸 안에서 선명하게 그려보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뼈들에 대해서 구조물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조금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구조물을 선명하게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떠올리면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방향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무릎을 굽힐 때 대퇴골이 약간 외회전이 일어나고 경골이 약간 내회전이 일어난다 상대적으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고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느껴지고 바른 방향으로 상상을 하면서 움직이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런 해부학적 심상을 사용하면 굉장히 놀랍게도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연성, 가동성 그리고 움직임의 어떤 불필요한 긴장들이 많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힘도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필요하게 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해부학적 심상은 조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기능을 실제로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있어요. 내부 모델 같은 게 있는 거죠. 움직임에 대한 내부 모델과 실제로 감각적 피드백들이 우리가 움직이면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매칭이 되고 오류가 더 갭이 작을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훨씬 좋아지고 몸을 경험하면서 내 몸에 대한 경험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요. 내 스스로의. 그럼 내 몸에 대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디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것은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이제 기능의학 병원이니까 정말 난해한 증상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불안이 깔려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너무 많고 불안이 기반이니까 생기는 자율신경 증상들, 심계항진이나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장애 움직임이나 통증도 이제 전통적인 통증보다는 설명 안 되는 통증, 또 섬유 근육통이라든지 그리고 또 바디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데 우리가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 이미지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 우울도 심하고 이런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고 싶고 또 기존에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좌절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심신의 안정 또는 심신의 근본적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는데 정말 도움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디 이미지를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뇌에는 몸에 대한 지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개가 있어서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게 아직도 일치를 보지 못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바디 이미지, 바디 맵, 바디 스키마 아니면 뭐 소마토 센서리 이미지도 있고 모터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정의가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죠. 왜냐면 아직 명확한 정의란 건 없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바디 맵은 우리 몸의 진짜 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가 여기를 콕 찍었을 때 누가 내 손등을 찍었다. 누가 예를 들어 배꼽을 찌르면 배꼽 있는 데를 찔렀어. 배꼽이야 거기. 이걸 아는 게 우리가 바디 맵이에요. 말 그대로 지도인 거죠. 근데 바디 스키마는 좀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달라요. 바디 스키마는 그 목적성이 모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 안에서 내 몸을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진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 있거나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움직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게 바디 스키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매틱 운동들을 하면 특히 말씀드린 이런 신경근 재학습, 자세 재학습 같은 거를 했을 때는 바디 스키마의 해상도가 좋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요소가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고 바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상위 개념이기도 하고요.
주관적인 몸,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서 나오는 평가와 판단,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평가와 판단,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접하는 매체들, 그거는 사실 내가 내 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이 다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의 모터 기능이나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보다는 전두엽, 생각하는 영역, 아니면은 그 인슐라 같은 섬엽 같은 내부 감각과 관련된 영역, 이런 게 바디 이미지랑은 더 연관이 커요. 그래서 바디 이미지가 나쁘다라는 건 남이 평가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내가 내 바디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바디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 고치세요가 사실은 말은 쉽지라는 영역인 게, 통증이 있고 몸에서 올라오는 불편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디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몸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잤는데 눈 뜨자마자 아프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 아파서 못 일어나겠고 속이 뒤틀리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 바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갖고 살아가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좀 이해를 하는 데서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남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나의 셀프 토크로 들어와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매체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몸, 아니면 몸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뭐가 터집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만 저희는 보고 살잖아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이런 거는 잘 못 봐요. 이렇게 하면은 뭐 디스크가 터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이 아픕니다, 뭐 이런 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공포심, 내 몸이 잘못될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 나는 뭐가 부족할까?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바디에 대한 내 스스로의 셀프토크에 반영이 되거든요. 결국 내 바디 이미지라는 거는 제3자가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나의 셀프토크에 근거한 거고, 얘를 바꾸는 작업은 딴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걸 머릿속으로 내 생각을 바꿀 거야 라고 해서는 사실 절망감이 커지기가 쉽고 몸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내가 어떤 몸의 경험을 하는지를 사실 아프다는 알지만 섬세하게는 잘 몰라요. 그거를 섬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게 좋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학습자의 신경 가소성, 학습자의 신경계에 기반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모든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시작이 나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대화하는 것들만 들어서는 감을 좀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는 게 아마 12월 정도일 텐데, 제가 빠르면 1월, 아니면 늦어도 2월 정도, 내년에 2026년도에 저희 병원 내에서도 매주 한 4주 프로그램 정도 만들어서 저희랑 하는 자유신경이나 뇌파 검사를 한번 서로 연결시켜서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 포스팅을 좀 해놓을게요. 또 저희 클리닉까지 오지 않으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스튜디오를 차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좀 소개시켜 주세요. 스튜디오를 사실 준비 중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나올 때쯤이면 네, 나올 때쯤이면 아마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부의 공사나 이런 거는 거의 뭐 더 손댈 게 없는 상태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하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아니면은 니즈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일단 감각하는 능력을 되찾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사실 내재된 능력인데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내 몸에 대한 이해, 주체성을 되찾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되게 재밌어 하실 거예요. 자기의 몸을 이렇게 섬세하게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몸의 자세라든지 움직임의 재학습적인 요소들의 소매틱 클래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 중심의 나는 춤을 못 추는데, 이런 분들이 춤을 잘 추는데도 진짜로 도움이 되기는 해요. 물론 이거 하면 못 추던 사람이 갑자기 잘 춘다는 아니지만, 내 몸을 감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기반을 하면 몸으로 하는 많은 것들을 학습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남들보다라고 하긴 어렵고, 그냥 내가 원래 나보다 더 빨리 잘 편안하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워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클래스들을 네, 여러 가지 다채롭게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기대가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건강을 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지성을 일단 다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사실 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적 방법들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한계가 너무 많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엄청나다. 그래서 그 능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모든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긋나는 거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라면 좀 과감하게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리고 결국은 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몸을 통해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충만하고 다채롭게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나의 삶을 결정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삶이 너무 섭섭하죠. 섭섭하겠죠.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우리에게 주는 정말 무한한 다채로움, 좋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많은 것을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감각하고 충만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가진 지성을 잘 활용해서 내 삶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주신 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